첫 전화 제가 직접 받습니다. 자타공인 차덕후 저 조코피가 추천하는 장기 렌트와 리스, 코피 빵빵, 취등록세, 보험, 정비, 비교 견적까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선택만 내리시면 됩니다. 차량을 출고하는 순간까지 제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코피 빵빵으로 연락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 세수대가 나오지 않는 점 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자, 어제 끝난 2025-26 LG전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한번 뒤늦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없고 이민재 위원과 제가 준비한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가 3승 1패로 앞선 상황에서 고향에서 5차전이 열렸습니다. 고향 소노가 내리 3연패하고 나서 4차전을 극적으로 잡아냈고, 또 본인들의 홈이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신 분들 반, 아니다, KCC가 한 게임을 내줬지만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 회복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5차전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저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KCC가 시리즈 전적 4대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고향 소노 홈에서 KCC가 76대 68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고향 소노 입장에서는 네이던 나이트가 전반에 상당히 좀 부진했었어요. 전반에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 후반에 득점을 몰아챙겼습니다만 결국 션농과의 매치업에서 열세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정현 선수가 15득점 6리바운드 7어시스트 2스틸, 하지만 야투 17개 중에 5개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케빈 캔바우의 부진이 아쉬웠죠. 이 캔바우가 이번 챔프전 때 가족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오면 또 아내도 챙겨야 되고 또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살짝 또 외부적인 영향이 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챔프전은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무대입니다. 이 캔바우가 아쉽게도 7득점 8리바운드 2어시스트 2스틸이 그쳤고 야투 10개를 놓치면서 아쉽게 엘리미네이션 경기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 반면 KCC는 최준용 선수가 16득점 6리바운드로 활약을 했고, 허웅이 17득점, 그리고 야투 6개 중에 5개를 무려 3점으로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허운 선수가 15득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 2스틸, 그리고 하이패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필드골 4개, 자유투 6개를 모조리 집어 넣었습니다. 자, 시리즈를 4승 1패로 끝낸 KCC, 2023-24 시즌 이후에 2년 만이자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울산 현대 모비스와 함께 플레이오프 최다 우승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총 7번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공동 1위가 두 팀 모비스와 KCC, 3위가 안양 정관장입니다. 자, 특히 KCC는 6위 팀으로는 프로농구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승까지 달성하는 새 역사를 쓰게 됐죠. 자, 2년 전에는 5위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챔피언전 상대는 바로 허운 선수가 뛰고 있던 KT였죠. 이번에는 6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챔프전 정상까지 밟는 최초의 기록을 연이어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가 있었죠. 바로 KCC의 이상민 감독이 선수와 코치, 감독으로서 모두 우승의 기쁨을 누렸는데, 이런 영예를 맛본 인물이 이상민 감독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승기 전 소노 감독, 전희철 서울 SK 현 감독, 조상현 현 창원 LG 감독이 모조리 선수, 코치, 감독으로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이상민 감독은 역대 4번째죠. 하지만 역대 최초의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영예를 KCC라는 한 팀에서 이뤄냈어요. 자, 다른 김승기, 전희철, 그리고 조상현 감독은 서로 다른 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민 감독은 역대 4번째이지만 사상 최초로 한 팀에서 선수, 코치, 감독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상민 감독, 저는 고대 팬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자지만 연대 팬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상민, 문경은 이 두 번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상민 감독은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KCC의 전신인 현대 시절부터 또 KCC에서 선수로서 3차례 우승을 경험했고요. 2023-24 시즌은 코치, 그때는 이제 전창진 감독을 보좌했었죠, 코치로서. 그리고 2년 만에 감독으로 우승 반지를 갖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오효주 아나운서와 인터뷰에서 이상민 감독이 이야기를 했죠. 내가 선수로서도 우승을 3번 경험을 했었는데, 선수로서 3번 우승했을 때 합친 것보다 오늘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지도자로서는 코치로서 우승을 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챔피언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제 이상민 감독도 상당히 더 좋아하는 모습이
이색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챔프전 MVP는 허훈 선수였습니다. 저는 송교창 선수가 받지 않을까 했는데 이 허훈 선수가 진짜 우승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자, 정규 시즌 평균 29분 17초 뛰면서 13.1득점, 6.9 어시스트, 1.2 스틸 기록을 했었고요. 필드골은 41.7%, 3점 34.4%, 자유투 78.3%였는데 챔피언 결정전에서 펄펄 날았습니다. 평균 38분 51초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1분 9초만 쉬고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15.2득점, 4.4 리바운드, 무려 9.8 어시스트, 그리고 제가 허훈 선수를 굉장히 달리 본 건 어마어마한 수비력이었어요. 키는 작지만 워낙 파워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좋은 디펜더로의 면모도 보였었는데 워낙 공격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수비에 신경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런데 허훈 선수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아주 훌륭한 디펜더이기도 했습니다. 스틸을 1.6개나 기록을 했었고 3점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개성 강한 이 KCC의 선수들을 한 대 묶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전부터 4차전까지는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어시스트였고요. 2차전부터 4차전까지는 3경기 연속 득점과 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챔피언 결정전은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대신 상대 수비도 그만큼 강해져요. 왜냐?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팀들은 수비가 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허훈 선수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뚫어냈습니다. 2019-20 시즌에는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었죠. 기자단 투표 98표 가운데 79표를 받으면서 생애 처음으로 우승,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MVP에 등극했습니다. 자, KCC에 와서 결과로 증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허훈 선수의 인터뷰가 굉장히 좀 가슴에 남는데, 그리고 나서 우승하고 은퇴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게 돼서 정말 기쁘고 내년에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허훈 선수만 있는 건 아니었죠. KCC의 로스터는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이 결국 우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완벽했던 빅4와 쇼농의 조합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자, 챔피언 결정전 기록을 살펴보면 허웅 선수가 평균 35분 54초 뛰면서 18.6득점, 3.4 리바운드, 2.2 어시스트. 놀라운 점은 필드골 성공률 46.2%. 이거는 챔피언전에서 대단한 겁니다. 3점이 무려 47.9%, 자유투는 100%였어요. 저는 허웅 선수를 항상 때로는 허훈 선수보다 좀 높이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허웅 선수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빅게임 허웅이다. 큰 경기에 너무너무 강한 선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승부욕이 굉장히 센 선수다라는 걸 이번 챔피언 결정전과 또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쇼농, KCC 선수들이 입을 모았어요. 진짜 다루기 힘든 외국인 선수다. 근데 그만한 가치와 또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쇼농 선수 평균 37분 35초 뛰면서 18.4득점, 리바운드가 무려 13.4개, 그리고 1.8 블락샷, 필드골이 무려 62.1%였어요. 자유투가 53%긴 했지만 이 쇼농 선수는 네이던 나이트와의 매치업에서 완벽한 우위였죠. 자, 최준영 선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짜 봄초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딱 어울리는데 평균 33분 뛰면서 16.8득점, 5.8 리바운드, 그리고 3점이 무려 42.3%. 그리고 최준영 선수가 사실 훌륭한 자유투 슈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유투가 무려 88.2%였습니다. 자, 그리고 허훈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점은 떨어졌지만 거의 더블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면서 개성 강한 KCC의 선수들을 한 대 묶었고, 저는 챔피언 결정전으로 이 송교창 선수를 밀었습니다. 송교창 선수가 평균 37분 30초 뛰면서 11.8득점, 그런데 리바운드 무려 6.8개, 필드골 53.5%, 3점 43.8%, 자유투 송교창 선수의 얼마 없는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자유투가 75%였습니다. 저는 송교창 선수의 이번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이 대단했던 게 본인의 에고를 진짜 많이 내려놓고 플레이했거든요. 그리고 송교창 선수가 물론 픽앤롤 메인 볼 핸들러로 나서기도 했지만, 송교창 선수는 이번 플레이오프나 챔피언 결정전에서 진짜 높게 봐봤자 4옵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끝에서 끝나는 유시지 퍼센테이지나 비중 자체가 정말 송교창 선수가 희생하지 않았으면 그런 롤을 받을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정된 볼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기록을 냈다? 저는 진짜 숨은 그림자 MVP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KCC가 주연이었지만 멋진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 챔피언 결정전이 전체적으로 인기도 많았고 또 프로야구의 시청률을 위협할 정도였다고 해요. 네, 이거는 제가 방송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피셜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번 KBL 챔피언 결정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노의 그런 선전, 또 소노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폭을 차지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2025-26 시즌 출발 별다른 전력 포강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양 정관장과 개막전에서 19점 차로 지는데 이때 3점을 37개 던져서 36개 놓칩니다. 그리고 KBL을 좋아하는 저희 같은 분들은 그래,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농구 애매하게 보거나 그냥 뭐 농구를 극혐하는 진짜 일부 그런 세력들은 KBL 꼴하지 마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또 날선 비난을 했었죠.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물론 37개 던져서 하나 넣으면 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노의 개막전은 그 정도로 형편없었지만 결국에는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팀이에요. 회복 탄력성, 네, 그리고 또 승리에 대한 열망, 코칭 스태프의 여러 가지 또 뭐 게임 조정 능력, 시리즈 조정 능력, 또 선수들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개막전 악몽에서 결국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룬 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5에서 6라운드까지 10연승을 달립니다. 그 다음에 정규리그 5위로 구단 창단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경사가 있습니다. 소노를 이끌었던 에이스 이정현 선수가 2025-26 시즌 국내 선수 MVP에 오르죠. 평균 33분 55초 뛰면서 18.6득점, 5.2 어시스트, 1.4 스틸, 필드골 성공률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KBL은 수비 지향적인 리그예요. 뭐 저희 중계진들이 아무리 템포 푸시 또 공격 농구를 강조하고 또 KBL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비 스탠스의 리그입니다. 그런데 18.6점을 토종 선수가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내 선수 MVP를 받았고, 그리고 소노의 질주는 6강 플레이오프 서울 SK를 3전 전승으로 꺾을 때만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디펜딩 챔피언인 창원 LG를 4강 플레이오프에서 3대 0으로 꺾습니다. 자, 물론 그 도전은 챔피언 결정전 단 5게임 만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소노가 보여준 그런 탄력성,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 여전히 KBL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결산해야죠. 저는 예측을 못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놀림감도 되고 그 다음에 희화화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번 챔피언 결정전 저는 맞췄고 이민재는 틀렸습니다 라는 걸 제가 자화자찬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착하고 순한 이민재 위원이 또 이런 걸 또 굳이 또 준비를 했네요. 저는 당초 KCC가 4승 1패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노의 돌풍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재능으로 뭉친 KCC를 맞아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맞았습니다. 저의 관전 포인트 첫 번째, 숀롱의 득점과 리바운드는 모두 네이던 나이트의 우위다. 맞았네요. 네, 이거는 사실 뭐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건 아닙니다. 숀롱은 18.4득점, 13.4리바운드, 네이던 나이트는 15.8득점, 6.6리바운드였고요.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양팀 통틀어서 국내 선수 평균 득점 1위다. 이것도 다행히 맞았습니다. KCC의 허웅 선수가 18.6점 1위였는데 소노의 이정현 선수가 19.2점으로써 양팀 통틀어서 국내 선수 평균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챔프전 MVP는 송규창 선수가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대차게 틀렸고요. 하지만 4대1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기가 막히게 맞는데 그 일이 챔프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이민재 위원, 소노의 4대2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일단 KCC의 플레이오프 1경기 동안에 3점 슛 허용이 11.6개다. 그래서 전체 5위였는데 참결해서 3점 소노는 12.2개, KCC는 10.6개였습니다.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었고요. 소노의 돌파 이후 킥아웃, 그리고 오프 더 볼 무브를 통한 3점 슛, 이런 로테이션을 수비로 이겨내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소노의 3점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CC가 정규 시즌 때 3점을 제일 적게 던지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점 야투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팀이었어요. 그런데 허웅을 위시로 한 송교창, 최준용, 자, 이런 선수들의 3점이 터지면서 KCC가 소노의 장점을 거의 상쇄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소노의 3점이 크게 도드라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민재야, 우리 민재 어떡하면 제가 민재를 스카우트 했는데 진짜 이게 조코피 적화되면 안 되는데 허운의 몸 상태가 큰 불안 요소다. 네, 저는 민재가 불안해요. 이민재 위원이 진짜 그 멘탈이 좋은 친구거든요. 예, 그래서 저와도 지금 10년 넘게 함께 하고 있는데 허운의 몸 상태가 큰 불안 요소, 사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정신력과 또 실력이 있었고, 지금 불안한 건 이민재 위원의 심리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맞췄고 이민재 위원은 틀렸지만 여러분,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계속 남발하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께서 농구 라이프를 즐기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재미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또 널리 또 너그럽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사실 이민재 위원을 영입했지만 KBL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시즌에는 저 이민재 위원과 그리고 또 다른 제작진들이 더욱더 힘을 합쳐서 더 많은 KBL을 또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 시즌 동안 저희 조코피TV를 통해서 2526 시즌 KBL을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면서 저희는 KBL 다음 시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